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11일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르 카톡 소통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르 채널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끼리 소통도 하면서 열심히 영상을 더 제작하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제목 뒤에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소통방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새벽에 한국은 홍명보 감독의 구닥다리 전술이 통하지 않으면서 위협적이지 않았고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의 개인 능력에 의존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축심 모드가 발동되었고 원맨쇼를 보여주면서 오만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후반에는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전술 덕분에 승리했다는 뉘앙스로 경기 후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킹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보다 잘 나가고 있는 일본 축구 팬들은 이런 홍명보 감독의 한국 축구를 조롱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홍명보 감독으로 어떻게 조롱했는지 일본 반응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일본 매체 사카월드를 통해서 전해졌고 역시 손흥민 1골 2도움 장렬, 한국이 5만 원정에서 고전했음에도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 첫 승리를 기록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두 번째 경기에서 5만 원정 경기에서 한국이 3대1로 승리를 거두었다. 홍명보의 새로운 체제에서 첫 경기에서는 홈 경기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기록한 새로운 한국팀이었다. 그 결과와 함께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홍명보의 호에 대한 비난은 벌써부터 거센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승점 3점이 필수였던 두 번째 경기에서 첫 경기 이라크에게 패배한 오만을 상대로 한국은 첫 번째 승리를 노렸다. 홍명보 감독은 첫 경기와 다르게 5명을 변경하며 주민규, 정우영, 김영권 등이 빠지고 황희찬, 오세훈, 정승현을 기용했다. 최전방에는 오세훈을 투입했고 그리고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을 2선에 배치하면서 4-2-3-1로 나온 한국이었다. 시작부터 공을 잡고 공격하는 한국은 10분 오만 진영에서 스로인 상황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부근 황희찬에게 패스를 찔러주었고 황희찬은 오른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 왼쪽 구석에 들어가며 1대0으로 앞서갔다. 1점 앞서가며 후반에 돌입하나 싶었지만 전반 막판에 한국은 실점을 하였다. 그렇게 1대1로 후반에 들어갔고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퍼붓는 한국은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PK를 얻어냈지만 온필드 리뷰 끝에 노파울로 선언이 되었다. 계속 공격하는 한국은 82분 중앙 밀집 지역에서 이강인과 패스 교환을 한 손흥민이 강슛을 골문 왼쪽 구석으로 꽂으며 2대1로 앞서갔다. 그리고 경기 막판 101분 손흥민은 주민규에게 상차림을 차려주면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세 번째 골을 뽑았다. 손흥민은 오늘 모든 골에 관여하는 활약으로 한국은 홍명보 감독의 새로운 체제 하에 최종 예선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발로 승리했다고 소식을 전한 일본 매체 월드사커였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을 5만 원정 경기라는 어려운 곳에서 구해내자 가까운 일본 축구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수준이라면 반드시 월드컵에는 진출하겠지. 감독이 막 바뀐 상황이니까 이제부터 잘하겠지 하면서 홍명보 감독 밑에서라도 한국의 스쿼드라면 월드컵은 그냥 간다고 생각하는 일본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손흥민과 황희찬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고 있고 이강인도 리그왕에서 잘해주는 선수니까 하면서 한국의 승리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반응하는 일본 팬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32살이니까 언제 한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 한국은 손흥민 후계자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덕분에 승리한 한국인데 손흥민 후계자 없으면 앞으로 한국은 힘들 거라고 반응하는 일본 팬도 있었고 한국팀은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면 정말
큰일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에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라면서 손흥민은 정말 잘하지만 손흥민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역량으로 승리를 한 거군요. 한국은 전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약한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한국의 홍명보 감독이 전술이 없고 손흥민 선수 빨로 이긴 것을 눈치챈 일본 팬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의지한 한국 축구군요. 일본은 어떤 선수가 나와도 안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은 라이벌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면서 팩트 폭행을 가하는 일본 팬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박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손흥민이 은퇴하면 한국 월드컵 못 나가겠는데? 라면서 한국을 조롱하는 일본 팬도 있었고 결국 한국은 손흥민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한국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 축구는 조만간 더 깊은 암흑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면서 손흥민에게 너무 의지하는 한국 축구는 약하다고 조롱하는 팬도 있었고 손흥민과 이강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국은 그때 달라지는 팀이지만 한국은 월드컵 가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도 미토마뿐이라면 강팀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수준에서도 이길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맨팀을 무너뜨리는 것은 간단하고 원맨팀은 부상도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스쿼드가 두꺼운 것도 아닌 한국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하면서 한국은 손흥민 원맨팀이라면서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반응하는 일본 팬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도 외대고로 하고 혼란만 막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라면서 원맨팀은 잡기 쉽다고 반응하는 일본 팬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손흥민과 이강인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는 손흥민이 골을 못 넣어서 비겼고 이번에는 손흥민의 원맨쇼로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는 가겠지만 포트2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하면서 손흥민 원맨쇼 때문에 이겼다고 반응하는 일본 팬이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건강함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면 한국은 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한국의 S급 선수들에게는 손흥민처럼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승기를 잡았음에도 교체하지 않고 추가 시간 16분 동안 손흥민을 기용한 홍명보 감독에게 말하는 것처럼 손흥민 없으면 한국은 끝이라고 반응하는 일본 팬도 있을 만큼 현재 한국 축구에서 손흥민은 확실히 월드 클래스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었지만 한국 축구는 이번 5만 경기 손흥민의 개인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지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축구는 손흥민 은퇴하면 그때부터 일본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팩트 폭행을 가하는 일본 축구 팬들이었는데 한국 축구협회 장난치십니까? 제대로 된 행정으로 제대로 된 감독 선임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발전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한국 축구는 전술이 없고 손흥민 선수빨로 이겼다고 반응하는 일본 팬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경기가 끝난 후에 5만 원정 경기장 잔디가 더 좋았다고 한국축구협회에게 작심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상황인데 한국 축구가 인맥축구에서 벗어나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